반갑습니다. 창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27년 차 운영하고 있는 저는 김은향이라고 합니다. 중개실무 강의는 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계실까요? 제가 실제로 중개업을 올해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협회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협회 수업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뭐 공법이라든가 그냥 기본적인 수업만 커리큘럼을 계속 보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정말로 창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도 어떻게 지어야 노출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공장만 중개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굶어 죽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수업도 하는데 여기 부공배 식구들한테 같이 이런 마음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사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상고 졸업생이에요. 상고 아시죠? 상고. 네, 타자치고. 네, 상고 졸업생인데 실제로 지금은 제가 경영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 벌려고요. 먹고 살려고. 네네. 그래서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4년제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돈도 되고 즐거운 중개업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네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고나 분쟁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상가를 중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실제로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권리금 계약이 없어요. 모수계는 하지만 권리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서류를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매출 서류까지 정확한데도 현장을 확인하니까 본인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서 그게 가장 공인중개사가 집에 가는 비결이에요. 그걸 확인을 못하고 중개를 하다 보니 계약금이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네네. 강사님 강의에서 특히 강조하시는 실무 포인트나 노하우가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는 현업을 하는 중개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강의를 듣다 보면 현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뭐 상대방의 사례들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몸으로 직접 겪은 경험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겪은 거기 때문에 좀 더 화이팅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초보자들은 가끔은 조금 교만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주 어리석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3개월만 하면 저같이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데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를 하셔서 조금 곤란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업에서 안 계시더라도 본인이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교만함이 있으세요. 내가 공무원 출신인데 내가 뭐 관공서에 조금 이렇게 높은 데 하셔가지고 조금 고객을 약간 하대하는 느낌으로 대하실 때 그게 실패 요인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개업 환경, 예컨대 시장 트렌드나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중개업 환경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광고비가 지금 현재는 10원도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시작할 당시는 거의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고비를 100만 원 이상 월 계속 지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실제 광고비를 가장 안 들이고 광고하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틱톡 채널까지 운영을 하면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거나 말거나 시집장가는 가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장사하실 분들은 하셔야 돼서 스스로 영업을 할 때 최대한 광고비를 절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면 중개업은 계속 끝없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강사님만의 차별화된 강의 방식이나 교육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실사례들 저희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계속 얘기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강의하면서도 사이사이에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겸해서 제가 말을 해주는 편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겪어보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피드백을 조금 시켜주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저께도 누가 교육받으신 분이 저 등록했다고 전화 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새로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 알려주는데 오픈하셨다고 보고받는 기분이 뭐랄까 되게 6개월 전에 교육했던 친구인데 개업했다는 부분이 실제 사례나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중개 성사 혹은 분쟁 해결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오래된 얘기인데 집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데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요. 집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데 방 바닥에 개미가 나왔대요. 개미가. 개미. 알죠? 빨간 개미. 혹시 빨간 개미. 그래서 건물주가 구입하신 분이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천정 부분에 실제 사진이에요. 옛날 동영상. 동물의 왕국 보셨을까? 혹시 동물의 왕국에 보면 벌레들이 막 이렇게 막 살고 있죠. 그걸 그대로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 계약 같은 건 계약도 했지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4억 정도 됐으니까 등기비가 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등기비가 들었는데 다행히 집값이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사이에 가격이 조금 올라줬어요. 네네, 가격이 올라주는 바람에 그냥 등기비만큼 회수하고 원상복구 시켰는데 잠깐 말씀드린 그 집을 불질렀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시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집을 어떤 방법으로 전소를 시켰는지 과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강생들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반드시 얻고 가길 바라십니까? 부동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다 보면 돈이 따라오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해서 무조건 오픈해요. 잘하는 사람은 금방 오픈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동산이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돈 안 되는구나. 그죠? 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돈이 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책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모니터 보고 뭐 하십니까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먹기 전에 화면을 먼저 보시면 계약이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중개 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 계획은 어떤 거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으로서 저는 뭐 성공까지는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제 자녀를 잘 키웠고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개업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마인드를 조금 그냥 교육만 받으면서 끝나지 말고 좀 실천하는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3개월 만에 대부분 3개월 동안 따끈따끈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희 사무실도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막상 3개월이 지나면 집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69가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슬럼프가 그때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 슬럼프가 안 오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은 되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커피 타임보다 고객 관리 타임을 조금 길게 하면 계약은 반드시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제가 협회 사이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협회 사이트에 실제로 제가 계약한 사이트까지 오픈하면서도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왜 계약이 되는 건지 그 과정까지 같이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